정말 충격적인 사실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하루에 200리터의 피를 정화하는 놀라운 장기가 있는데요.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장기가 기능의 70% 이상을 잃어도 대부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서울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온 김주원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환자 중 상당수는 선생님, 저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요. 라는 말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대부분 평생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힘든 치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신장병에 대한 위험성과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보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박영수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65살의 박 씨는 평생 건강했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등산도 즐기며 활발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과 얼굴이 붓기 시작했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70% 이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언제부터 신장이 나빠졌던 건가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장병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소리 없이 찾아와 소리 없이 진행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만성 신장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10년간 신장병 환자 수와 진료비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장 건강 상태를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작은 콩팥 모양의 장기로 양쪽 허리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기는 주먹만 하지만 그 역할은 실로 엄청납니다. 매일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역과해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호르몬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신장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신장 혈관을 손상시켜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신장이 손상되면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져 고혈압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 중 72살의 이명자 할머니는 20년 넘게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잘 드셨지만 증상이 없다고 느끼면 약 복용을 자주 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변량이 줄고 다리가 심하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결국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명자 할머니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혈압약을 꾸준히 먹었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고혈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지만 신장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과도한 염분 섭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권장량인 6g의 2배에서 3배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김치, 된장, 간장 등 우리 전통 음식에는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70살의 정준호 씨는 평생 짠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국물은 항상 진하게 끓여 먹었고 김치도 짜게 담고 즐겨 드셨죠.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음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단백뇨가 나타났고
이제는 엄격한 저염식을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금의 양을 체크합니다. 이제껏 즐겨 먹던 음식들을 포기해야 했지만 신장 기능을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말합니다. 맛있게 먹는 잠깐의 즐거움이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세 번째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성 신증의 시작이며 심각한 경우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살의 최영희 씨는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혈당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식이 조절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러다 정기검진에서 소변 단백질 수치가 높게 나왔고 추가 검사 결과 당뇨병성 신증이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제 인슐린 주사와 함께 엄격한 혈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후회합니다. 당뇨가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어요. 혈당 조절만 잘했어도 신장까지 다치지 않았을 텐데. 네 번째 원인은 칼륨 과다 섭취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칼륨 배출을 잘 조절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 심각한 부정맥, 마비, 심지어 호흡 부정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68살의 김동철 씨는 경도의 신장 기능 저하 상태였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바나나와 감자, 토마토 등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매일 과도하게 섭취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무기력감과 함께 근육 약화 증상이 나타났고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고칼륨 혈증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다행히 빠른 치료로 위기를 넘겼지만 이후 식이 조절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생성하고 이것이 신장의 사구체에 부담을 줍니다. 59살의 박민수 씨는 몸매 관리를 위해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마다 프로틴 쉐이크를 마셨고 식사도 고단백 위주로 했죠. 그러던 중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생기고 피로감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사구체 역과율이 감소하고 있었고 단백뇨가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점차 신장 기능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조언합니다. 단백질도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적정량을 지키세요. 지금까지 신장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물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의 역과 기능을 유지하고 요독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요로 감염도 예방할 수 있죠. 70살의 이정숙 할머니는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물 마시는 것을 줄였죠. 그 결과 요로 감염이 반복되고 신장 결석까지 생겼습니다.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이제는 매일 적어도 8잔의 물을 마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불편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물을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음식은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인뇨 작용을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적혈구 생성에도 도움을 주죠. 63살의 최재호 씨는 신장 기능이 약간 저하된 상태에서 규칙적으로 비트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익숙지 않아 어려웠지만 사과나 당근과 함께 갈아 마시면서 적응했습니다. 3달 후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최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비트의 효능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비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좋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3번째 음식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신장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종을 개선하고 결석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죠. 75살의 강명자 할머니는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부종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매일 오이 반 개를 꾸준히 드셨고 점차 부종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강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오이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오이를 꼭 먹고 있습니다. 4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7살의 윤석준 씨는 만성 신장병 초기 단계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먹었죠. 1년 후 검사에서 염증 지표가 감소하고 신장 기능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블루베리는 이제 제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5번째 음식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구연산이 풍부해 신장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호로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죠. 68살의 장미영 씨는 신장 결석으로 고생했던 환자입니다. 그녀는 매일 물 한 잔에 레몬즙을 몇 방울 넣어 마시기 시작했고 이후 추가적인 결석 형성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장 결석의 통증은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하지만 레몬물을 꾸준히 마신 후로는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5가지 주요 원인과 신장 건강에 좋은 5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염식과 수분 섭취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0살의 김영호 씨는 고혈압과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로 진단받은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저염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 대신 신선한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바질, 오레가노, 로즈마리 같은 허브는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면서도 소금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외식할 때는 소스나 드레싱을 따로 요청합니다.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소스는 대부분 염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소스를 별도로 받아 적은 양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최소화합니다. 이런 식품들은 보존을 위해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직접 조리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저염식 실천 후 6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호전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져 힘들었지만 약 1달 정도 지나니 미각이 변화하면서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짠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불편할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너무 많은 수분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약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나 운동 후에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신장 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에서는 의사와 상담하여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66살의 이민수 씨는 신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는 물을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고 알람을 설정해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물을 마십니다. 이 씨는 조언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고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 2시간마다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더군요. 또한 수분은 물만으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도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 과일 중에는 칼륨 함량이 높은 것들이 있으므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칼륨과 단백질 섭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칼륨은 좋은 영양소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72살의 박정희 할머니는 중등도의 신장 기능 저하 상태입니다. 그녀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칼륨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제한적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시금치 등은 적당량만 먹고 대신 칼륨 함량이 낮은 사과, 당근, 양배추 등을 더 많이 섭취합니다. 또한 채소를 조리할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채소를 작게 썰어 물에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을 버리고 새 물로 조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에 포함된 칼륨의 일부가 물에 빠져나와 칼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서글펐지만 건강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칼륨이 적은 식품으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답니다. 단백질 섭취에 관해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9살의 강동훈 씨는 신장 질환으로 인해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 하루 동안 여러 번에 나누어 섭취합니다. 그의 일상적인 식단은 아침에 가벼운 두부 샐러드, 점심에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반찬, 저녁에 생선과 채소로 구성됩니다. 육류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한 번에 30g 정도만 섭취합니다. 강 씨는 조언합니다. 단백질 제한이 필요하다고 해서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어요. 균형 있게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면서 영양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당뇨와 고혈압 관리입니다. 이 두 질환은 신장병의 주요 원인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74살의 윤미자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만 의존했지만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것을 발견한 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식이 조절도 철저히 했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먹었으며 혈압 관리를 위해 저염식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과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윤 할머니의 혈당과 혈압은 안정되었고 신장 기능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건강은 약으로만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상생활에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년층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신장 기능 검사는 간단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나 혈뇨 여부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과 혈중 요소 질소 수치를 측정하여 신장 기능을 평가합니다. 75살의 조한영 씨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지만 정기 검진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어 초기 신장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덕분에 심각한 신장 손상이 오기 전에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조 씨는 조언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저는 단순한 정기검진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발견 덕분에 지금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병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질환입니다. 따라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저염식과 수분 섭취 균형을 유지하세요. 소금 섭취를 줄이고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둘째, 칼륨과 단백질은 자신의 신장 상태에 맞게 조절하여 섭취하세요.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과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영양소 요구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면 철저히 관리하세요. 이 두 질환은 신장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섯째,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과 같은 산성 식품 섭취에 주의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그 조금만 일찍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만의 신장 건강 비법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신장,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김주원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